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주고 청년 유권자의 표심이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20대, 30대라고 하는 정치공학적인 표본 집단의 표를 얻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표심 경쟁에 가려진 청년들의 현실과 진짜 고민. 젊은 세대들의 그런 경제 전망에 대한 어떤 그 낙관성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이들이 성난 표심을 드러낸 진짜 이유는? 지금의 임금 소득으로는 내 삶의 안정을 꾀하기에 굉장히 불안한 사회다. 그리고 불평등 문제, 불평등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게 정치권에서 해야 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표심에 놀라 청년 문제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정치권. 2030 청년들이 드러낸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그 해법을 지금부터 모색해봅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홍대 인근 편의점에서 20대 청년과 함께 야간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는 걸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신촌거리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는데요. 고맙습니다. 많이 가세요. 교통비 할인, 반값 통신비, 청년 일자리 10,000개. 청년들을 위한 공약도 쏟아졌습니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그래서 저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 청년층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으로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지난 재보선에서는 청년 표심의 변화가 승패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20대가 사실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몇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소위 이제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거는 이 두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세력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20대층에 어떻게든 호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 72%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젊은 층 표심의 변화가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20대와 30대 절반 이상이 보수정당 후보의 표를 몰아준 겁니다. 진보정당의 집토끼라는 기존 통념을 뒤집은 청년층 표심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분석과 반성이 이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2030 세대는 진영 논리와 정치적인 계산? 정치공학적인 계산으로부터 굉장히 떨어져 있는 세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20대 여성의 생각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고 20대 남성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젊은 초선 의원들은 선거 패배 직후 뼈아픈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권리당원 몇 명이나 만나보고 몇 명하고 소통했습니까? 그런 거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해줬다고 정부 탓하고 조국 탓하고. 전 되게 박수를 쳐줬거든요. 청년들이 더 먼저 나서서 자기 잘못들, 부족한 점을 좀 받아들이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좀 당연히 생각이 드는데 그 뒤로 기존 우리 정치 국회의원들이 초선 우적이라고 하던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게 잘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멀었구나 아직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있습니다. 재보선 직후 여야 모두 속내가 복잡해진 이유는 당장 내년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의 대거 이탈을 눈으로 확인한 민주당은 이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분주해졌습니다. 청년들을 초청해 직접 쓴소리를 듣고 가장 매서운 회초리를 꺼내들었던 20대 남성 표심을 노린 법안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군 가산점제 부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박용진 의원은 남녀 불문하고 기초군사 훈련을 받는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조급해진 건 당장 민심 성적표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대선 주자들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20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 1억 원 지원을 제안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군 제대 후 사회 출발 자금 3천만 원으로 응수했습니다. 국가가 청년의 삶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학 미진학 청년에게 세계 여행비 1,000만 원 지원이라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원금 위주 정책 제안에 청년들은 싸늘한 반응입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공약들에 속아 표를 주지 않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정의와 공정이 감소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말 청년들의 그 분노한 지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 조금 걱정이 좀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20대, 30대 사람들은 전혀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진실성이 없고 진심이 없고 얄팍하게 표만 얻고자 하는 정책을 한다면은 더더욱 심한 냉소의 대상이 되겠지요.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던 젊은 세대가 이른바 진보 세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예외적인 상황. 경제적, 정치적으로 다른 성장 환경을 겪은 지금의 청년 세대를 기존의 진보 보수 이념으로 구분지을 수 있을까요? 2030 세대가 가장 예민한 시기에서부터 지금의 이르까지 겪었던 급변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IMF가 97년에 있었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이전 세대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으나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시간을 겪어서 사실은 정치 담론을 중심으로 자기 어떤 가치관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세대는 상대적으로 민주화가 되어서 이 정치적인 불안함은 상대적으로 떨어졌지만 그보다 더 심한 경제적인 불안함을 계속 겪으면서 살았던 그 세대예요. 이들이 세상을 읽는 방식이 정치를 중심으로 읽느냐 아니면 경제를 중심으로 읽느냐 이거에서 전 차이가 있더라고 제가 판단해야 된다고. 지금 MZ 세대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하나의 주류의 가치로 했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좀 선을 긋고 뭔가 자기 자신, 개인, 자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노력을 제대로 정당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개인을 좀 더 분명하게 내세우는 그런 세대라는 특징이 있으면서 단순히 그들의 정체성으로 끝나는 게 사회의 어떤 이제 새로운 변화의 물결로까지 그렇게 하나의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되는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과거에 비해 훨씬 복잡해진 입시 제도로 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온 이들은 공정이라는 가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그냥 단 하나의 시험에 몇 점을 맞느냐를 가지고 대충 자기가 어떻게 어느 대학을 갈지 어떤 미래를 살지가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하나의 대학을 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겼고 왜 내 친구는 여러 가지들을 다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유와 재력과 기회가 있어서 가장 좋은 데를 갈 수 있었고 나는 왜 한 가지 길밖에 선택을 못해서 이렇게 됐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촛불을 시작하게 됐던 이제 그 계기. 청년들은 이렇게 국정농단에 대한 것보다는 그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씨가 발언했던 게 있어요. 부모도 능력이다, 돈도 실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정말 분노해서 거리로 나왔어요. 두 번째는 이제 조국 장관.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 자녀 그런 논문에 등재시키는 거나 인턴 채용을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부류들, 기득권들은 당연시미 해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처음 알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이게 문제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좀 분노했던 게 있었고, 많은 청년들이 가장 분노했던 뉴스로 일명 인국공 사태를 꼽는데요. 작년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원 2천여 명을 직접 고용한다고 발표하자 청년들은 이들의 채용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거기는 또 제가 또 이제 관여를 하고 또 직접 현장에 부딪혀 봤기 때문에 저도 그때 그 MZ 세대라도 그냥 생생하게 또 경험을 한 바기도 한데 수년 동안에 재수 삼수까지 취업 경쟁을 뚫고 자기가 노력해서 왔던 자리인데 저 사람은 과연 그런 노력을 거쳐서 온 거냐? 대통령 한마디로 온 거 아니냐? 그들 그 MZ 세대의 기준으로는 수용이 되기 어렵다는 식의 반발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손 들고서 강하게 하더라고요. 이전 세대의 청년들과는 다릅니다. 인터넷과 SNS로 동료들과 뜻을 모으기도 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의견을 내는데요. 정보와 지식을 얻는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대학 교수라든가 소수만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변했기 때문에 20대, 30대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깊이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단하고 또 익숙한 경쟁. 청년들은 과연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좀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힘들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버는 돈은 이제 한정적인데 아무래도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쯤 집을 살 수 있을까. 운이나 이런 게 잘 맞아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되면 이게 세상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나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성이 없으면 당연히 잘 사는 사람,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벌어도 소득이 늘어나도 당연히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회, 그리고 안정된 주거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내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곳이 없는 그런 청년 세대들이 많고 성공을 한다고 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허망한 사회. 자식이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 요즘 흔히 쓰이는 이 말에는 청년들의 좌절과 한탄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처한 경제적 현실은 여러 통계 지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18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 8년 동안 전체 가구의 순자산이 38%나 늘어나는 동안 20대 가구만 유일하게 순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20대 가구의 부채는 140% 넘게 늘어났습니다.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해서 노동소득으로 해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고 노후한다면 같은 계산으로 저희가 20년 돈 벌어서 이렇게 뛴 집을 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들의 어떤 자절케하고 분노케 하면서 그러지 알바 뛰거나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사실 그 남의 나라 얘기일 거고요. 다른 모든 연령의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동안 20대만 오히려 소득이 줄었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락다운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 고용 등 청년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동안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더 큰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10년 후 20년을 생각했을 때 내가 과연 중산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이 닫히고 있을 적에는 한시라도 바삐 돈이 될 만한 데에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절박한 감정이 생겨납니다. 청년들이 불안정한 일자리와 취업난에 허덕이는 사이 집값은 폭등 수준으로 올랐고 주식시장 역시 전례 없는 호황을 맞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왜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계속 이렇게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서.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은 빚을 내서라도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영끌 비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주식 투자를 시작한 300만 명 중 절반 이상은 30대 이하였고 올해 1분기 가상화폐 신규 투자자 역시 10명 중 6명은 2030 청년층이었습니다. 부동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가 이들에게는 유일한 계층 상승의 사다리였던 셈입니다. 이게 사실 평생 벌어도 우리가 그런 많은 액수를 벌기가 힘든데 주식이 오르고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얘기가 들리니까 사실 그런데 더 관심이나 흥미가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의 임금 소득으로는 내 삶의 안정을 꾀하기에 굉장히 불안한 사회다라는 거는 보통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이지 않나 싶어요. 청년층의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호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이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는 결국 세대 갈등 양상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청년들이 한탕주의에 빠졌다는 기성세대 충고에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쉽게 자산을 축적하며 자신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고도 경제 성장기였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상황을 겪은 기성세대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2%, 3%가 되고 사회적인 불평등이 극심해져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막 끊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처해야 하는 20대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대하면은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은 굉장히 장기간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던 경제적인 저성장 상태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저성장이 되면 나는 절대로 내 부모만큼 살 수 없거나 아니면 지금 못 사는 부모보다 더 잘 살아서 중간쯤 될 가능성이 아예 없어졌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불안함이나 불만이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10년 후 나의 경제 상태 전망에 대한 물음에 40대 이상은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나의 경제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이전 세대는요. 지금 당장이 배가 고프고 전세방 들어가 있고 사골세방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았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문제는요. 당장이 배가 고파서 문제가 아닙니다. 60년대, 70년대 통하던 그 인생 스토리 있잖아요. 이게 청년들한테 통하지 않는 겁니다. 몇 살이 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은 40대, 50대가 됐을 적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대보선에서 드러난 청년 유권자들의 변화에 놀란 정치권은 고용부터 주거, 복지 등 특단의 청년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청년들의 말을 듣기 위한 다양한 창구가 열린다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뭔가 위원회라든가 뭔가 소통 창구가 열린다는 건 다른 사회적 약자와의 어떤 정책을 고민할 때도 그런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여질 때 진짜 이 사회가 뭔가 그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민주적인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청년들이 성난 표심으로 정치권에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당장 선심성 공약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청년들은 오래전부터 헬조선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우리 사회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라는 이제 의구심과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평등 문제, 불평등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게 정치권에서 해야 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좀 그 부분에서는 진척이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될 때라고 드는데요. 청년 문제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2030이 아프게 드러내준 이 시대, 이 사회의 문제에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50대 비정규직, 60대 비정규직의 문제를 보면은 20대 비정규직이 처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 심하고 똑같은 문제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온 사회가 온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온 사회의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처해 있는 현실도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시대, 같은 사회의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년 문제 해법을 찾아가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게 절실한 이유입니다. 민주주의란 건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면서도 그 사람들과 그냥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같은 겁니다. 이 후속소 때와의 생각의 차이, 그다음에 나와 동년배들과의 또 다른 생각의 차이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면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기 때문에 한국이 우리 이웃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역동적이고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자꾸 새로운 혁신들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좀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좀 이렇게 포용하는 방식에서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